그리고 왜 교체가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클린스만의 교체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전술 대응이라든가 상대편에 대한 준비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를 뛰다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꿔야겠죠? 애초에 짜가지고 나온 게 잘못됐으니까 교체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아니, 이제 이 경기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과연 몇 경기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고 저를 평상시에 되게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대회 기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회 중이고 대회 전이고 대회 후고 저는 변하지 않아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지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요. 뭐 우승을 했어요. 기분 너무 좋죠.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는데. 그래도 저런 감독과 같이 가는 건 저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좋아요. 대회 전에 우리가 대승한 거 좋아요. 막 싱가포르 상대로 대승을 했고 어떤 팀을 상대로 대승을 했고 막 이렇게 대승을 해서 잘 왔어. 그래, 좋아. 대회에 들어왔어. 첫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바레인전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의 환상적인 멀티골로 3대1로 좋은 분위기를 시작을 했어. 그리고 요르단전에 들어갔어. 요르단에 대한 분석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르단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을 수 있어. 왜? 요르단이 막상 대회 나와보니까 다른 전술을 펼친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그거야. 근데 경기를 보면서 요르단전에 이강인이 맨마킹을 이렇게 당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법을 가지고 나왔냐? 경기 도중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전 준비를 했어요. 선발 선수 다 내보냈죠. 옐로카드 일단 요르단전에 안 털었죠. 말레이시아전에 와서 선수들을 데리고 뛰었는데 승리도 못 가져왔어. 분위기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분위기도 못 가져왔어요. 그럼 일단 요것도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우디전을 갑니다. 사우디가 맞다이를 우리랑 뜰 거라는 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댓글을 보면 사브리거 따위 못 따위 이런 방구석 유튜버라고 하는데, 나도 아는 사우디 만치니 감독이 우리나라랑 맞다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준비 못 해와서 1대0으로 지고 있고,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진짜 그 대응법을 가져온 것도 아니야. 그냥 어쩌다 진짜 나 들어가서 연장 가서 우리가 PK로 이겨서 올라왔어요. 좋아, 여기까지도 좋다, 그거야. 호주가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나라 모든 유튜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호주가 이런 축구를 하고 있고 호주가 이렇게 해. 근데 그 호주를 상대로 조규성 선수를 선발시키면서 2m짜리 가까운 수비수 상대로 조규성으로 헤딩을 따라 그래. 이걸 보면서도 내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클린스만 감독을 보면서 4강을 갔다는 의미로 행복해야만 하는 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단 거예요, 여러분들. 감독을 보고 귀엽다, 재밌다, 유쾌하다, 리액션이 맛있다 이런 댓글이 주로 달려요. 우리 감독을 응원하면서. 드라마틱한 감독이다, 전술이 좋다, 지시를 잘한다, 어떤 걸 좋다, 수비 전술이 좋다, 공격 세부 전술이 좋다, 야 이런 경기들에서 이런 변화 가져가는 거 기가 막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아니라 재밌다, 리액션 맛집이다, 이런 것들이 달려. 그 감독을 내가 응원해야만 하는가? 전 응원이 안 돼요. 유일하게 클린스만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교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바레인전 때 김태환 선수를 바로 이기재를 빼면서 김태환 투입해서 서룡으로 왼쪽으로 돌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클린스만 감독님을 칭찬했습니다. 야, 클린스만 감독님이 토로몬트형 감독이다 보니까 교체만큼은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레인전 이후로 하는 거 보면 교체도 잘 못해요. 그리고 왜 교체가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클린스만의 교체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전술 대응이라든가 상대편에 대한 준비법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를 뛰다가 1대0으로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꿔야겠죠? 애초에 짜가지고 나온 게 잘못됐으니까 교체가 좋을 수밖에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클린스만을 비판하던 문도그가 바레인전이 끝나고 클린스만을 칭찬했잖아요. 교체 잘한다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근데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교체도 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교체도 잘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면 결국 들고 나오는 방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가 들어왔을 때 풀리는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모두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뭡니까? 손흥민이 윙에서 뛰어야 된다.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친선 경기들에서는 파급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대표팀에서 아시안컵에서도 이강인이 오른쪽 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요르단전에 맨마킹을 당한 이후로부터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보다는 비교적으로 후반전에 왼쪽이나 공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더 빛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허나 선발을 보면 항상 이강인은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가 끝날 때는 왼쪽에서 끝이 나요. 우리나라가 경기를 지고 있다가 경기를 결국 뒤집을 때 보면 홍현석이 항상 뛰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승하면 문도그 삭발한다고 했나요? 네, 저는 일본이 우승하면 삭발한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일본이 떨어지면 삭발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클린스만 감독과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삭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간단해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라고 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안컵 정도가 되면 정말 좋은 지도자가 아니면 우승하기가 어려운 무대거든요. 왜? 아시안컵이 만만하진 않으니까요. 우리가 슈틸리케 때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여러분들.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뻔한 사람이에요. 결승까지 무실점으로 갔어요. 그때 축구와 지금 축구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더 좋으면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점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안컵이라고 무조건 4강을 가야 되고 8강을 가야 되고 뭐 결승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허나 우리나라 일본이라면 4강과 결승은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8강에서 떨어진 거 잘못한 거 맞죠. 일본은 성적 못 낸 게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도 일본도 이 대회에서 기본적으로 8강, 4강 결승은 가야 되는 팀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탈락을 하게 되거나 8강에서 탈락하게 되면 실패한 월드컵이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8강, 4강 결승 못 가면 실패한 아시안컵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감독님의 장점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분위기를 잘 만들어준다. 그거라도 잘해야죠. 아니, 전술도 없고 지시도 안 하고 박수만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분위기라도 좋게 해줘야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제 이 경기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그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안컵 경기를 보면서 기분 좋게 보신 경기가 과연 몇 경기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8분, 97분이 되기 전까지 클린스만을 욕하고 비판하고 짜증내다가 결국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좋으니까. 그래도 4강 갔으니까 너무 좋지. 맞지, 저도 좋아요. 근데 그 좋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 스쿼드를 데리고 왜 우리가 처절하게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안컵 우승하는 거 너무 좋죠. 허나 아시안컵 우승도 하고 월드컵도 나가야 되고 또 월드컵에서는 16강이 아니라 8강 다시 4강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감독님과 그런 목표들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맞는 건가? 라고 했을 땐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체가 결국 좋은 것도 선발 라인업이 잘못됐거나 애초에 그 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 이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너는 그냥 클린스만 감독님을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해야 되죠? 우리나라 팬분들이 축구협회가 어쨌든 간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팬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감독을 쓰는데 K리그도 잘 안 봐. 해외에 자주 나가 있어. 사우디 전 경기 앞두고 뉴캐슬에서 하는데 런던에서 방 잡아가지고 자기 미넨 경기 뛰려고 하고 있어. 우리나라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아래 코칭 스태프라도 좋아야 돼. 코칭 스태프 좋은 분들도 있어요. 저는 괴프케 코치님 되게 좋아 보여요. 괴프케 코치님은 되게 진심인 것 같아. 경기가 끝나면 좋아하기보다는 요르단한테 막 경기 끝나고 실점했을 때 가가지고 막 선수 안아주는 거, 손흥민 힘들어하고 있는데 괴프케 코치님 가가지고 손흥민 자기가 지금 이거 이겼다고 기뻐하기보단 손흥민 가가지고 위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분 너무 이 축구에 진심인 게 느껴지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거 저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클린스만 감독님 때문에 온 건 맞아요. 허나 그 외에 스트링가라 코치님, 헤어축구 코치님 이런 분들은 국내에도 거주를 안 하잖아. 괴프케 코치님은 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김준홍도 막 훈련시키고 열정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애정이 보이고 그냥 단순히 지금 선수들만이 아니라 그 아래 선수들까지 키우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뭔가 자기가 뭔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한국의 한 명의 팬으로서 한국의 축구를 좋아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가 클린스만을 싫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분석가님 두 분을 데려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코치님들이라고 합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 록스턴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고 비디오 분석 전문가고 전 피파 전력 분석 팀장을 하셨고 피파 퍼포먼스 분석 및 인사이트 그룹 리더를 하셨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TSG 그룹 대표로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건 틀릴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소속팀에서 분석관으로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랜스포 마켓이나 이런 거에 쳐보니까 안 나와. 그리고 구글링을 해봐도 안 나와. 그래서 이분이 어떤 팀에서 한 팀에 들어가서 분석관 역할을 해본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분이 과연 팀에 좋은 분석관일까라는 건 의문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전 생각은 해요. TSG, 그 다음에 전력 분석팀장, 정말 대단한 곳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 맞죠. 그건 맞아요. 그거에 있어서 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허나 어떤 팀에서 소속이 되어서 그 팀에서 무언가를 하진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따져봤을 때 과연 좋은 분석을 할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코치님 한 분이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이 분석관으로 오셨냐면 마크 포더링햄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셀틱 출신의 선출이시고 헤르타 베를린에서 코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PL,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스카우터로 재임을 하셨고 현재 P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황에서 허덜스필드 타운에서 감독을 하신 분이에요. 좋아. 근데 요렇게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감독까지, 수석 코치까지 하고 감독까지 해보신 분이 왜 하필 코치로 왔을까요? 수석 코치도 아니고. 전 이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바라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분들이 못하고 있다,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제가 모르고 이제 막 오신 건 맞으니까. 근데 감독 한 번 단 순간 수석 코치나 코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감독을 다는 순간 자기에 대한 이 전술적인 것도 생길 수 있고 방법이 생기고 그 위치에 간 순간 아래로 내려오기는 되게 어렵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코치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분석을 잘한다 못한다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우리가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냐라는 거야. 우리의 경기력이 좋았던 거, 우리나라가 볼 점유율이 높은 거, 우리나라가 슈팅을 많이 때리고 있는 거, 상대가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내려앉은 게 우리가 전술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를 내려앉게 만든 게 아니라 손흥민이 있고요, 이강인이 있고요, 황희찬이 있고요, 이재성, 황인범, 김민재, 그 외에 정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이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점점 겁을 먹기 시작하고요. 상대방이 점점 이 대단한 선수들을 상대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비적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까지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공격력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우승을 하시죠? 전 똑같이 비판할 거예요. 우승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겠죠. 왜? 감사하니까. 대한민국 64년 동안 못한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스에 있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저에게 실망을 한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실망감을 안겨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와 동시에 저는 정말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저를 최근에 아신 분들도 있고 전에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유튜브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말을 할 거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저는 이 팀이 선수들이 너무 응원이 되고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너가 뭔데 선수들을 안쓰러워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한국이 국민이고 나도 대한민국을 응원하는데 선수들이 안쓰러울 수 있잖아. 이렇게 축구할 필요가 없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경기는 잘하고도 질 수 있는 게 경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경기를 치르면서 이런 축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들인데 왜 이런 경기를 해야 되냐는 거야. 말이 좋아 좀비 축구죠. 여러분들, 말이 좋아 좀비 축구죠. 우리가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사우디한테 지거나 호주한테 그렇게 진짜 슈팅 하나도 못 때리고 제대로 된 찬스도 못 만들고 그렇게 그냥 몰락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콘테보다 못한 축구잖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손흥민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토트넘 축구를 보면서 콘테 축구 힘들었다,
근데 토트넘 축구 지금 재밌다. 왜? 포스테코글루라는 정말 유망한 감독이 와서 좋은 전술을 펼치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낭만을 쫓다가 질 때도 있지만 그 낭만이란 단어 자체가 왜 생깁니까? 애초에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선수단 퀄리티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축구를 하면서 4위 경쟁을 하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던 팀이 4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응원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응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팀은 프리미어리그의 맨시티급이잖아요. 전반전을 조지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응원이 돼? 전반전을 조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응원이 돼?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십니다.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1대0일 때부터 더 잘한다. 그냥 1대0으로 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쪼크를 해요. 쪼크죠. 당연히 쪼크겠죠. 전 그런 게 싫어요.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 경기력이 나온다. 그게 뭔 소리야. 그냥 간절함으로 한다는 거 아니야. 선수들이 간절하니까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어. 저도 클린스만에 대한 경질론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확실치 않은 선수들 간의 감독 간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신 것도 봤고 저를 항상 자주 시청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영상을 찍을 때도 그랬고 올릴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도자를 해본 입장에서 제가 경험했고 바라봤던 시선에서 얘기하는 거다. 맞아, 이게 틀릴 수도 있다. 허나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이게 만약에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거기서 뭐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이 영상을 통해서 실망을 하신 거면 제가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이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님을 그렇게까지 존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까지 클린스만 감독님을 감독으로서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선수들을 흔드는 걸까라고 또 바라볼 수 있고 이거를 대회 도중에 왜 굳이 얘기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 언제 얘기해야 돼요? 대회가 끝나고 얘기를 한다? 늦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응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근데 제 눈에는 제가 지도자를 해본 입장에서 저를 싫어했던 선수들도 있어요. 당연히 모든 선수가 저를 좋아할 수 없겠죠. 제 밑에서 안 뛴 선수들도 있었고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저랑 의견 싸움이 있었던 선수도 있었을 거고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제가 싸웠던 선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저를 대할 때 저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진짜 그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10일만이에요. 예전의 문도구 채널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저 채널이 커지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100만 구독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저는 1000만 구독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저는 제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이걸 통해서 미친 듯한 조회수를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내 거를 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거고 이게 공감이 되든 공감이 되지 않든 반론을 사든 제가 생각하는 축구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10일만 해서 이 영상 올렸어. 제가 축구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구독자가 줄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건 제가 감당해야겠죠. 제가 올린 거니까. 이걸 통해서 조회수가 떨어지게 되고 채널이 점점 잘 안 되게 된다면 제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거겠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저는 현직에 있을 때도 축구협회를 비판했어요. K4 리그가 낮은 리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K4 리그에서 수석 코치를 하면서도 그 수석 코치 생활을 할 때도 축구협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저는 비판을 하고요. 축구협회가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해요.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말을 하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왜? 결국 이게 다 분매랑에 돼서 저한테 돌아올 게 알고 나중에 제가 좋은 상황이 오거나 제가 축구협회라든가 혹은 그쪽에 계신 높으신 분들 중에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이런 영상들이 그분들이 보게 된다면 결국 그분들은 나를 안 좋게 보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허나 저는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 그게 제 소신이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축구에 대한 방식이라서. 그래서 그게 어차피 돌아와서 분매랑을 맞으면 제가 맞는 거고 그걸 맞아서 못 견디면 제 자질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내 채널을 안 보시던 분들 와가지고 욕만 하시던 분들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안 봐도 돼요. 나가도 되고 어떤 댓글을 남겨도 그걸로 상처받지 않고요. 어떠한 댓글을 남겨도 그걸로 제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않아요.
허나 원래 저를 좋아해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앞으로 또 보게 되실 영상에서 실망을 하시게 된다면 그 분들에게는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클린스만 비판, 축구적인 비판 모두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에 대한 궁예 많은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죄송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지도자를 해본 입장에서 혹은 선수까지 해본 입장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어도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올릴 때 이거 오피셜이다, 내가 직접 전해 들었다, 선수들이 감독 싫어한대더라,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내 시선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치면은 흔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해외에서도 프리미어리그가 진행 중이고 시즌이 진행 중일 때 산초 얘기가 튀어 올라요. 그럼 산초 얘기 가지고 테나랑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게리 네빌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폴 스콜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유튜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시즌 중인데 왜 시즌 중에 그걸 흔드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을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한창 시즌 중인데 그때 산초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흔드는 거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헤어초코 수석코치님, 이분 이력을 보면 이분도 되게 유명한 출신의 선수 출신이죠. 근데 이 분이 지도자로서 어떠한 업적을 남긴 분이냐라고 했을 때 딱히 없어요. 그리고 파울로 스트링가라, 이 코치님 여러분들 매니저 커리어 아십니까? 평균 팀 수명이 1년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어요. 본인이 지도자 시작한 이후로 수명이 가장 긴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보시면 15경기 만에 사임, 9경기 만에 사임, 6경기, 22경기, 9경기, 20경기, 18경기, 14경기, 10경기, 16경기, 27경기, 34경기, 27경기. 근데 이 팀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흔히 욕하는 4부 리그, 3부 리그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저한테 말씀하시는 넌 그래봤자 3부 리그, 4부 리그 따위 코치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딱 거기서 강등시키는 분이에요. 3부 리그 팀 내리고 4부 리그 강등시키고요, 4부 리그 팀 내리고 5부 리그 강등시키는 사람이에요. 감독님이 매니저형 감독이고 감독님이 분위기 메이커형 감독이면 아래 사람들이라도 잘 데려왔어야지. 아래 사람들이라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괴프케 코치님처럼 이 축구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난 이 꼴을 못 보겠어요. 경기 끝나고, 진짜 경기 끝나고 선수들이 진짜 막 힘들어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좋아만 해, 웃기만 해. 진짜 이거 선수들이 잘해서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승해도 똑같아요. 저는 안 바뀌어요. 제 스탠스는 진짜 아예 안 바뀝니다. 우승을 해도 저는 고생하신 분들, 코칭 스태프 중에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다 저렇지 않겠죠. 고생하신 분들은 너무 고생하셨다라고 할 거예요. 허나 클린스만 감독님은 응원이 안 돼요. 저는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잘한 사람이어야죠. 무조건 해외에서 감독했으면 좋은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프랭크 램파드가 좋은 감독입니까? 스티븐 제라드가 좋은 감독이에요? 현재까지 보여준 것만 봤을 때? 피를로가 현재까지 보여준 것만 봤을 때 좋은 감독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선수 출신 분들 중에 좋은 지도자도 있고 선수 출신이지만 좋지 못한 지도자분들이 있는 것처럼 해외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정말 이 대표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지만 선수들은 응원이 되는데 지도자는 응원이 안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수 출신 클린스만보다 선수 아닌 문도그가 더 유능한 감독인 건가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영상을 올릴 때 내가 클린스만보다 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성적을 잘 낼 자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라고 한 적 없어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경기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보고 무조건 그 좋은 경기력만으로 4강까지 갈 수 있냐 하면은 못 갔을 수도 있겠죠. 그거 부정 안 해요. 왜? 과르디올라도 우리나라 감독 와가지고 4강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안컵. 그게 축구니까요. 근데 축구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응원이 안 되는 축구다 이건. 이 대표팀을 보면서 진짜 선수들만 응원하게 되고 선수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몇몇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진짜 꾸역꾸역 해내고 있구나 라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도자를 하든 축구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단기적인 프로세스만 보고 나가는 곳들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 단기적인 것들만 보면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냥 이거 해내면 된다 주의자가 아니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단추를 끼워가면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를 만드는데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0층을 올렸어 1년 만에. 근데 1층이 허술해. 언젠간 무너져요. 근데 25층을 만들고 20층을 만드는데 2년이 걸렸어.
근데 그 아파트가 단단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3, 40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전 2년이 걸리더라도 30층짜리 1년 만에 만드는 게 아니라 20층짜리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는 빠르게 30층 만들려고 하고 있다. 빠르게 40층, 50층, 60층짜리 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전 아쉬운 거예요.